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방 10시 5분 또 금방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유커입니다. 유커.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이죠. 또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좀 관광지 또 뿐만 아니라 도심 상권에도 좀 활기가 돋는다고 하는데요. 정답 쉽게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이은주님 정답은 유커입니다. 충북 청주의 공구회사에서 듣고 있습니다. 당첨돼서 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저도 공구 참 좋아합니다. 공동구매 아니고 뭐 이렇게 드라이버 이런 공구죠. 예. 0853님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제가 팀장이라서 제 권한으로 성공예감 고정해서 같이 들으며 일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팀장님하고 일하는 회사는 고맙습니다. 유진희님은 아침에 중2 딸과 싸워서 기분이 별로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중2라고 하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지나가겠죠 그 시절은. 김명희님은 남편이랑 사소한 일로 다툰 생일날 아침이네요. 생일날 아침에 남편분이 생일도 모르고 문자 하나 톡 하나 보내시죠. 예. 생일날 아침 선물 참 고맙다고 보내시죠. 그리고 이수연님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좀 더 편하고자 직장을 옮겼는데 일거리를 집에 가져와서도 하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답도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유인숙님이 아까 유튜브가 안 되네요. 방금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되지 않나요? 이제 재생이 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유튜브가 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죠. 또 중간중간 또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커피 쿠폰을 최근에 하루에 40장씩 40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도 추첨을 통해서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 계속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이 뜨겁습니다. 3,713, 1.55% 오른.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늘 3,700 돌파에서도 오름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1.9%, 하이닉스가 거의 3%, LG 에너지 솔루션도 2.6%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8.5, 6.8%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타결 목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피해가 많았던 업종에 좀 빛이 드는 걸로 보이고요. 조선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사실상 지수는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865 거의 어제랑 비슷한 보합권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좀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은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은 좀 오늘 많이 침체되어 있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네요. 거의 한 3% 안팎씩 바이오주들은 빠지고 있고 최근에 수급은 대형주 중심으로 빨려가고 있는 그런 증시 흐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포모 현상 느끼시나요? 그래서 더 급하게 레버리지 쓰고 신용융자 동원하고 빨리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과거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도 급하게 한탕을 노리다가 패가망신한 사례가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반면교사 삼아볼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혹은 투기? 네. 선을 넘었던 사람들 많습니까? 조선시대에? 역사를 보다 보면 정말로 많아서요. 예. 정말 셀 수 없듯이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벌어보려다가 그거 크게 한탕을 노리고 덤벼들었다가 정말 알거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투기의 민족이라는 책도 쓰셨었잖아요. 조선시대 그 정도로 많을 정도였습니까? 예, 그 상당히 어느 시대나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조선시대 정조 때 네. 그때 투자를 하다가 엄청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안명관이라고 합니다. 안명관. 예,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망했으니까요. 그 잘한 건 몰라도 이제 재산을 확실히 말아먹은 것으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인데 말아먹은 것으로 유명해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잊힐 뻔했는데요. 예.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남공철이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의 그 묘지를 써줍니다. 이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걸 또 자기 문집에 남겼어요. 그 덕분에 이 옛날 정조시대 때 확실히 망했던 사람의 행적을 어떻게 망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 유명하게 망했길래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그걸 기록으로 또 남겨줘요? 보통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당시 유명한 문인이나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잘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좋은 이야기를 써줘요. 아, 이분은 이래서 훌륭했고 저래서 훌륭했고 그렇게 써주지. 근데 이 남공철이라는 사람은 이 안명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삭석들이 정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받으면 당연히 그 자식하고는 촉을 줬을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덕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어땠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안명관이라는 사람이 우선 관리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나가는 쪽에. 우선 그 강화도에서 이제 그 공을 세워서 네. 그 통정대부도 되고 영조 때 통정대부. 무려 종 2품까지 올라서 동지부 청사까지 생정으로 굉장히 높은 벼슬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종 2품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과시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에 남공철이 쓴 거에 따르면은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예. 좋은 말을 타고 싶어 했는데 예. 남이 자기보다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말을 타면 되게 속상했다. 나도 저런 걸 타야 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명품 옷 막 브랜드 크게 써 있는 거 그렇죠. 입고 막 슈퍼카 타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좋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그럴 수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진 재산을 탁탁탁 털어서 시드머린을 마련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선망하는 부가 있어요. 지금이 마치 뭐 한강뷰 아파트인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그 한강 그 궁궐 옆에 북촌에 한 300칸짜리 대저택에 살고 싶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방이 300칸 있는 집. 예.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조선시대 때 좋은 집은 정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어디에다 투자하려면 바로 은광이었습니다. 그 이때 그 워낙 조선도 지금도이지만 그 당시 국제 통화 기구가 예. 기준 통화가 바로 은이었거든요. 은화. 예. 네. 청나라나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이렇게 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가 네. 임진왜란 시기 때 이제 명나라 군대가 오면서 그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덕분에 은 통화가 전체적으로 돌기 시작했고 예. 또 그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도 이제 은을 기준화표 때문에 옛날 이제 사극이나 아니면 무협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구문, 은덩어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이 많이 있으면은 국제적으로 무역을 할 수도 있었고 당시 조선에서는 땔감이나 나무를 살 때도 은 조각을 가지고 거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 정도로 은이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고 어차피 은은 귀금속이에요. 예. 은을 많이 캐내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 은을 캐내기 위해서 그 안명관은 자기 집을 팔고 말도 2마리 팔고 자, 집하고 이제 자동차 2마리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집 팔고 차 팔아서. 예. 그다음에 밭도 200마직이나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이면 이거 캔 양이죠. 거의 이제 은광으로 올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가채 2개도 팔았다고 하거든요. 가발 같은 거요? 예, 가채는 그 여자들이 머리 장식을 하기 예. 위해서 쓰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진짜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채도 한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팔 정도로 은광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예, 크게. 그래서 수천금을 만들어서 어디로 갔냐? 평안도로 갔습니다. 평안도. 그러니까 평안도 지금 평안남도 성천군이 있거든요. 네. 이 성천은 지금도 광산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아연과 납입니다. 근데 이 납이 보통
은과 섞여 나올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연산군 때 그 연은 분리법이라고 해서 그 납과 은을 그 녹는 점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순수한 은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을 많이 캐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은을 캐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또 납도 뭐 산업재로 팔았겠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당시 조선시대 때 광업이 좀 특이했어요. 그냥 가서 이제부터 광산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광물이 나오는 구멍을 찾아냅니다. 이걸 그렇죠. 구멍을 혈이라고 해서 그럼 이 자기가 찾아내면 여기 주인이 되는데, 그럼 이게 구멍의 주인이 아니라 혈주라고 해요. 그 이제 탐사를 해보는 건데 네. 그게 누구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땅이 이렇게 필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야산이나 그런 데에서 특히 찾아서, 산 같은 데는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 이 구멍은 내 거라고 하는데, 오. 당연히 파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쵸. 필요한 게 물주입니다. 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돈을 대겠다, 이 은광을 패는데 돈을 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은이 있을 것 같아. 예. 내가 찍었어. 그 사람은 혈주. 음. 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물주가 이제 필요하고. 예, 물주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쓰는 물주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은을 찾아서 돌아다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당시 표현으로 물레배 아니면 그 일당 광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광부들은 이제 꿈이 그거죠. 어떻게 파가지고 더 그 귀금속 덩어리 하나 찾아서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파라코들. 그 사람들은 광산이 열었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같이 땅을 파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광부들이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은도 가져갈 수 있었던 물론 거예요? 그걸 안 가져가려고 열심히 텁니다만, 아, 예. 그 이제 주머니 수색하고. 네, 예. 그렇긴 하는데 이제 그 꿈을 꾸는 거죠. 이제 내가 여기서 파가지고 언니가 커다란 덩어리를 빼서 나도 혈주도 되고 물주도 되고 광산 주인이 되겠다. 네, 내가 땅만 팔아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다음에 혈주 될 거야. 예, 이렇게. 약간 그런 그 광산 꿈나무들, 약간 그런 얘기하면 좀 잔인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게 광산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당시 그 광산을 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을 파내는 광산은 은점이라고 했는데, 안면관은 보다시피 워낙 관리였기 때문에 그 평안감사의 허락을 잘 받아서 그 당시 그 성청 부근에 별장이라는 벼슬아치가 되고 그 수천 금의 시드머니를 들고 딱 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혈주와 그 파라코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면서 저쪽에 가면 은이 잘 나와요, 저쪽에 가면 은이 잘 나와요라고 이렇게 속살거립니다. 아니 박봉남님이 우리나라에 은광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 일단 평안도 이야기고 예, 평안도 성청이고. 중요한 거는 예, 땅은 팔 수는 있죠. 예. 파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3년 동안 네. 돈을 퍼 부었습니다만, 예.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광석 8석을 녹여서 겨우 한 양이 나올 정도로 아주 채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잠시만요. 은광이었습니다. 한 양이요? 예. 10돈? 그러니까 그 대략 그 정도. 3년 동안 파서요? 가서 예. 망한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야, 점점 3년 떨어져 동안 가니까. 한 양. 예. 그렇죠.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예. 이 그 무례배들도 알아요. 이제 빨아먹을 돈이 없어졌구나. 아,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떠나가고 결국 광산은 망하고 암현관은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으면서 겨우겨우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광에 같이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음, 나도 한 주머니 좀 챙겨가고 싶었는데 예, 에이 망했다. 예, 그냥 이제 그렇죠. 급여나 받아갖고 가자. 안면관 저 사람 망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안면관은 거기서 이제 손을 씻었습니까? 털었습니까? 근데 이게 그 병이라고 예. 이번에 실패했으니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겠어라면서 한 번 꼭 더.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면관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은 저 아까 혈주, 예, 뭐 혈주. 뭐랬죠? 그 광산. 예, 그 거기가 은맥이 아니었을 뿐 예. 다른 곳을 찾으면 된다. 예, 다른 돈벌이를 찾으면 된다. 다른 큰 돈을 벌면 된다. 였는데요. 이 당시에 또 이 다음에 뛰어든 것은 또 재개발이었습니다. 아, 재개발이? 예, 이게 조선시대 재개발이요? 재개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간척에 가까운데요. 어. 그러니까 보를 쌓는 겁니다. 보가 이제 둑이잖아요. 어. 이 둑을 쌓으면은 그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물을 많이 저장해서 이걸로 논을 만들면, 그 논을 만들면
밭에서 그 쌀을 심는 것보다 논에서 더 생산량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간척지에 투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든 소문이 그 강원도 관동 지방에 침수 지역이 있다. 여기에 보를 만들고 논을 만들면 500곡의 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500곡의 이 곡이란 건 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쌀 500석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한 2번 정도 뛰어들면 되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예. 야 굉장히 농사를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느린 것이고 또 이게 500석이나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시 항상 투자할 땐 다 그러잖아요. 장밋빛으로 보이죠? 예, 장밋빛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안동관이 다시 도전을 하는데요. 이때는 자기 돈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돈을 끌어와요.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조에서의 돈도 빌려오고 관리였으니까 그 나라의 돈도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시 큰 손들 이제 무슨 뭐 어느 그 공주의 후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인이라든가 이렇게 큰 손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이제 객출을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보를 건설하러 그 강원도로 갑니다. 이미 자기가 집 팔고 말 팔고 가채까지 팔아서 투입했던 건 망했고 예, 이제는 남의 돈까지 나라 예. 돈까지 끌어들여서 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보를 건설을 합니다만 네. 그 잘 됐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몰랐겠죠. 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좀 무서운 거는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였는데 네네. 보를 만들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근처에 남의 조상님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물이 들어차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큰일이었죠. 그죠. 예. 남의 조성묘. 게다가 조선시대 때는 특히 조상님의 묘에 상해가 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후손이 관청에 안면관을 고소합니다. 그러자 안면관은 야반도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간척하려던 보를 쌓고 간척을 하려던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된 거예요? 아니 일단 보는 그나마 남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버팅기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부실공사였는지 보가 무너져 버려서 어머나.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되는 일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남의 돈 빌려온 것까지 전부 한꺼번에 시원하게 날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는지 기록은 더 없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업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기록이 끊겼으니 네. 일단 자기 돈은 다 말아먹었고 남의 네. 돈까지도 그렇게 실패로 끌고 갔으니 아마 그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빚 독촉을 봐주며 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 그걸 기록으로 남길 예. 정도였으니. 그래서 남공철이 거기다 적어놨어요. 요즘 들어서 집안 망치는 말썽꾼을 두고 은을 파내고 보를 쌓을 놈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안면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벌겠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이제 나는 은을 캐내겠다. 나는 보를 쌓겠다라고 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행어처럼 예. 그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조선시대. 자, 안면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은광, 보 쌓는 거 재개발. 이번에는 선물 거래로 갑니까? 조선시대에 선물 거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라기보다는 조선이 망한 다음에 네. 역시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인천에 미두추인소가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그 조선 안에 모든 이제 쌀의 품질과 가격을 공정하게 좀 조정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생긴 데였는데 이게 투기판으로 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두는 쌀과 쌀입니다. 콩? 쌀이 근데 주로 쌀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쌀을 일본으로 이제 수출하기 위한 그 중간 기착지로서 이제 인천에 예. 전국의 쌀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데 문제 이게 진짜로 선물 거래인 게 처음에 한 가격을 할 때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네. 원래 가격의 한 10%만 주고 정도만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선물 거래는 한 똑같아요. 10배의 레버리지가 예, 가능한데 조선시대에도 10배 레버리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이 됐을 때 쌀 가격이 올리면 그 이상의 그 이익을 보는 거고 그쵸. 만약 이거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알고지게 되는 거죠. 돈은 쥐어모죠.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 미두를 잘 모르고 그냥 돈이 많이 벌린대더라라는 소문만 듣고 전부 이제 그 자기 집
문서 팔고 땅 문서 팔고 들어서 이 모든 돈들을 이 미두에다가 퍼부었다가 정말 알거지가 되어서 떠나가거나 인천 앞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물 거래라는 게 매도 매수를 이제 미리 계약하는 거다 보니까 예.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익과 누군가의 손해를 합치면 0이 예. 되는 거고 그 0이 되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잡았던 그 방향과 반대로 갈 때 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도 있네요. 그렇죠. 그 미두의 신이라고 일러진 반복창입니다. 이 사람 꽤 이름이 복창. 반복창. 예. 성이 반씨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유명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너무 극적으로 성공하고 너무 극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두의 신이라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선물 예. 선물 옵션의 신. 예. 어. 그렇죠. 뭐 공부의 신,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의 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한 집에 네. 그 워낙 그 강화도의 그 아전의 자식이었는데 가난해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그 남의 심부름꾼만 하다가 이제 자기 주인이었던 일본인이 그 야반 도주를 했어요. 이 사람도 그 풋옵션 크게 때렸다가 아, 그 일본인이. 예. 예. 그래서 거의 한때 미두 시장을 완전히 망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옵션을 걸었었는데 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아서 500원으로 미두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30만 원으로 약 600배나 불린 전설적인 미두의 성공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예. 500원을 30만 원으로요? 예. 그러니까 600배로 불렸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500원이라고 해도 지금 얼마 정도 돈인지 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600배. 당시 웬만한 월급쟁이들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5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30만 원 불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그 급여 생활자 연봉을 예. 600배 불렸다는 거예요? 예, 예. 그 600년치의 연봉을 한 방에 벌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행운이 계속 됐습니까? 보통 이게 쌀값이 예. 이 당시 이 미두시장에서는 17번 알립니다. 그러니까 17번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데 네. 이 반복창은 이거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7번 연달아 맞췄다고 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 슬롯 머신에서 7번 연달아 쭉 맞힌 거니까 엄청나게 대박을 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홀짝 게임에 빗대는 예. 홀짝을 7번 연속 맞힌 그렇죠. 거예요. 굉장한 행운이 있었던 거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두의 신으로 추앙하고 이 사람이 오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몰려다녔고 물론 이제 이 반복창이라는 그 조선시대 인물이 홀짝 게임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는 있겠어요. 물론 본인은 날씨도 보고 작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봤다고 하겠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예. 수법이 나왔는데 그래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블러핑을 해요. 자기 다른 사람들 따라서 야 쌀값이 오른대라는 소문을 쫙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좀 더 그 사람의 도망쳤던 옛날에 그 스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쌀값을 알려오는 게 그 전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도 없고 그 인터넷도 없으니까 정보를 알려오는데 이 정보 내용을 조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야,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금감원 가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작을 부렸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 망해서 도망간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주는 사람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 대표적인 경우 그 시골에서 올라온 철 모르는 부잣집 아이한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거 미두를 해서 몇 배로 불려줄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쓰고 그랬습니다. 코 묻은 돈까지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큰 돈을 벌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추앙도 받고 하니까 이제 기분이 으쓱해져서 인천에 1,300평에 되는 대저택을 세웁니다. 이야, 그리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당시 이 그 고등 교육을 받은 당시 최대의 미녀였던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들여서 당시 그 조선 호텔이라고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특별 손님들을 위해서 특별 기차를 마련해서 실어나를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결혼식장이 지금 돈으로 기차까지. 예. 하루에만도 약 30억 원, 지금 돈으로 30억 원 썼을 정도로 초호화 결혼식을 벌일 정도로 와, 떵떵거립니다. 웬만한 막 부호들 재벌들이 뭐 하듯이 예. 이거 거의 한 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년 반 만에 망했습니다. 아, 결국엔 예. 어떻게 하다가요? 그게
미두라는 것 자체가 얘기했듯이 선물이라는 것이 예. 잘못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훅훅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미두라는 게 아까 17번이 등락을 하는데 예. 이때 한 번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등락폭이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원금 까먹은 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7번 맞췄다가 8번째 한 번만 틀려도 예,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아귀다툼이었던 게 또 이때는 진짜 사이드킥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야생에서 사이드킥이 아니라 사이드카. 사이드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이드킥 맞으면 아프죠. 네. 죄송합니다. 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예, 그런 제도도 그때는 뭐 없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선물 거래 이러고 보면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큰 돈 벌었다 이런 거 소문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미투라면 부자가 된대라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옵니다. 정작 반복창은 2년 반 만에 망해서 아까 얘기한 1,300평의 대저택은 4칸 움막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이후로는 이 사람이 약간 정신병이 와서 계속 쌀값이 오른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다가 거의 43살인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패는 보지 않고 나도 반복창처럼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가진 돈 다 쌓아 짊어지고 그 이 인천 미두 치인소에 달려오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반복창이 돈 번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귀가 2년 반밖에 안 간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이 사람 말고도 이제 문명지나 심능덕 같이 이 사람들 또 다른 미두의 별들이 있었는데 네네. 전부 이 사람들도 끝은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두를 해서 다 망한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미두를 끊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왜요? 워낙 한 못 번만 더.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 한 번만 예. 더. 예. 그래서 보통 미두가 시작할 때 기본이 100원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웬만한 사람 월급이 50원이었기 때문에 100원도 그렇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없지만 그 1원, 2원 그 푼돈 가진 사람들은 미두 양급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미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미두 일꾼이고- 취인소라는 이제 공식 거래소가 아니라 예. 거래소 바깥에서 예. 사설 거래소. 예, 사설 거래소에서 그 푼돈 가지고 하고 예. 그래도 다 망한 사람들 이제 점쟁이가 됩니다. 음양 오행의 수를 따라서 이제 쌀값이 오른지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겨지진 않지만 당시 그 미두판을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용한 점쟁이만 만나면 나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들었던 거고. 근데 요즘에도 있어요. 그 있죠. 이른바 사설 거래소들, 네네. 불법 도박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HTS를 자기네가 개발을 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넣으면은 이 HTS를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그런 무허가 사설 업체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애달프긴 하죠. 근데 이게 음. 진짜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그랬을지 신분도 좋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까지 그랬을까요? 신분과 돈이 많으면은 이런데 안 얽힐 것 같은데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 더 욕심내다가 왕창 잃어버린 게 미두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거하게 털린 사람 중에 하나가 거하게 털린 순정효 화구의 윤 씨의 아버지인 윤태경입니다. 즉 그 순종의 장인이었죠. 순종의 장인어른이 예. 미두판으로 갔어요. 예, 이 사람도 워낙 그 빚이 많은 워낙 방탕해서 빚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 형은 굉장히 노랭이로 부자로 유명했는데 동생한테 절대로 돈을 안 빌려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윤덕영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윤태경은 계속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어요. 당시 그 조선이 망하면서 그때 그 일본의 후작으로 임명이 됩니다. 친일파죠. 앞잡이 그래서-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금도 돈도 받았는데 네네. 그 돈도 시원하게 빚으로 날려버렸을 정도로 이렇게 원래 성향이 그랬나 보네요. 예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번 한탕으로 다 그렇죠. 면면할 수 있어. 한 번 더 라고 가야죠.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한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일제 시대 200만 원. 그 당시 한 달 아까 얘기한 한달 그 당시 고급 주택 정말 고급 주택이 6천 원이었던 때였습니다. 3층 양호 고급 주택이 6천이었는데 빚이 200만 원. 1920년 당시에 빚이 200만 원. 예. 이게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는데
자기 그 고종이 그 승하했을 때 예. 그래도 와야 되잖아요. 중국으로 계속 도피를 다니다가 한 번은 왔어요. 당연히 빚쟁이들이 몰려들죠. 그러자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탕을 해서 빚을 갚아야지 하면서 미두판으로 갑니다. 아니 일단 이 사람 빚이 지금으로 따지면 고급 아파트 수백 채 예. 규모의 빚이 있었던 거고 그 빚을 갚으러 일단 미두판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거 당연하지만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또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빚도 안 갚았겠네요. 갚을 돈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중국에서 객사를 했고 그래도 이분의 아드님은 독립운동에 좀 참여는 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선 시대에 아니 그렇게까지 돈 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선 시대도 그렇게 막 자금 가지고 막 이런 돈 가지고 경쟁이 치열했을까요? 사실 어느 시대나 돈은 필요합니다. 사람들 필요하죠. 이제 일기 쓴 거나 편지 쓴 거 보면은 항상 다들 많이들 쪼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에 힘들 때도 있고 그다음 뭐 이제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험을 보거나 큰일이 있거나 할 때 그때도 항상 돈이 부족한데 조선시대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집에 와서 꾸고 그래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자잘자잘하게 부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부업에 항상 리스크가 있긴 하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예.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돈도 벌게 되고 그런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는 이제 신분의 벽이라든가 그런 정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게 더 절실해지는 게 그 차별의 벽이 가로막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조선 사람이면 막히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교를 못 가고 좋은 과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직이나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기껏 올라가봤자 순사밖에 못 돼요. 그냥 경찰서장이나 그런 거에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출세를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가 되는 거예요. 돈에는 이제 국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조선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그 미두에 매달렸던 게 아닌가 그 생각도 하게 돈이라도 됩니다. 있어야겠다. 예. 아, 참. 점점 더 그러면 심해졌던 거네요. 그 공식적으로 주식 시장이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제강점기 시절로 가나요? 예, 예. 1900년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 사업자들이 이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가 우리 이 한반도에 조선에 처음 시작되게 되는데 당시는 이제 그 주식 거래 시장이 따로 있었던 거 아니고 양복점이나 전당포 같은 데에서 하는 그 장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세표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08년. 그리고 1920년에 처음으로 정성 주식 현물 거래소 증권 거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식 치인소가 만들어진 것은 1932년이고요. 이때는 대부분 그 조선 기업도 있었지만 일본 기업들이 많았고요. 대부분 이제 주식 거래를 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조선 사람들 좀 참여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이 그때 처음으로 주식 공부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 10만 주였는데 대부분이 한국 정부, 그러니까 조선 정부였죠. 그러니까 조선 황실과 일본 황실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6만 8천 주는 이제 민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인 주주는 211명뿐이었고요. 그 대부분 일본인들이 많이 가져갔고 그 아까 얘기한 200명 중에서도 한 거의 190명 정도가 일주밖에 못 가졌습니다. 한 주밖에. 예. 그 이게 나중에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이 됐고 대부분의 권한은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선인들은 한국은행의 지분을 가질 수도 거의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니까. 거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친일파들이 왜 땅 뺏고 돈 뺏고 뭐 이랬다는 예. 기록도 있는데 주식까지 빼진 기록도 있다고요? 주식까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또 이게 나중에 한국이 이제 그 독립하고 나서 네. 일본들이 가진 주식들을 전부 내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또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또 이제 친일파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부자가 됐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네. 이것이 한국에 광복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대부분 못 가지고 가게 돼버렸고 그 남은 주식은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또 친일파들도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그 굉장히 이 사람들이 조선이 망한 다음에 마약이나
그 도박으로 폐인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내보니까 일본이 귀족으로 임명했던 친일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극빈층으로 몰락한 아하. 경우가 많고 살아남은 정도가 이완용.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채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채업을 하면서 그 자기는 부자로 남았지만 그 어차피 세상에서 욕을 먹은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친일파인인 박영호 같은 사람도 이 사람도 금광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금광에 투자를 했지만 그게 잘 되었으면 지금 박영호 묘소가 좀 많이 초라하거든요. 그렇게 잘 되진 않았던 거. 뭐 친일파들이 잘 됐으면 또 안 되는 거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투자도 그렇고 투기도 그렇고 또 개인의 성향 기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나라 팔아먹고 남 앞잡이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면 뭐 남의 거 뭐 빼앗고 그랬던 사람들이 뭐 당시 같이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사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처음엔 잘 나간 점 보여도 언젠가 꼭 무너지게 돼 있는 게 또 역사의 그 권선징악? 보편성. 예, 예. 약간 보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은근히 많이 본 것 같고요. 그 역사상에 보면은 굉장히 잘 됐다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굴곡이 있어서 그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낸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확천금으로 예. 노리는 사람들은 또 말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예. 반복될수록 확률은 떨어지는 거니까. 조선 시대에도 혹시 나만 없는 것 같다, 막 포모 현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아, 당연히 그런 게 없었을 리가 없죠. 항상 인간은 남을 부러워하게 되고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 최만식이 쓴 금의 열정이라는 책을 있거든요. 네. 그 소설을 보면은 재미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 이야기이기도 해요. 보면 그때 의사와 변호사와 기생과 소설가 지망생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 소설가 지망생은 최만식 본인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꽤 안정적인 직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금광에 투자한 거예요. 금을 캐낼 수 있다. 심지어 기생조차도. 근데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의사는 나는 맨날 그 병원에 앉아서 아픈 사람 찡찡거리는 소리 들어주기 힘들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 소송 같은 거 따라다니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금광을 통해서 큰 돈을 한 번에 왕창 벌어서 이런 힘든 일상을 내팽개치고 편안하게 살겠다. 요즘 얘기 아니죠? 옛날 얘기, 그러니까 1930년대 얘기입니다.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상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 끝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큰 돈을 벌고 편하게 살겠다. 그리고 남들이 하면 잘 번댄더라. 그런 소문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은 돈이 인생에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 돈이 있어도 인생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다 내팽개치고 간 것처럼 이건 왠지 그 도땅 이야기 같지만, 그러니까 가난이 내 정신을 좀먹어 들어가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던 없건 그 가난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남들보다 못한다는 그 가난이 그렇죠, 나를 좀먹고 그렇죠. 들어가면 눈이 멀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그 우스갯소리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하면은 부탄 예전에 많이 꼽혔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행복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버스가 2시간 만에 와도 그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인터넷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이렇게 잘 살아 또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 조선 시대에도 아까 뭐 포모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니 그 독일 돈을 사 모으는 그 유행도 있었어요? 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예. 구한 말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신분 차별이라든가 그런 게 그 국적 차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진 수를 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화를 사들인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돈을 사들인 거였는데 독일 화폐를요? 예, 근데 문제는 이때가 세계 1차 대전 끝난 직후,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돈을 사들이면 이게 오른다.
돈이 된다. 그러면서 신문에도 막 나오고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교포가 편지를 써서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요즘 우리 동포들이 돈 된다고 독일 돈 사들이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망한다. 제발 하지 마라. 라고 썼는데 저도 유명하거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독일. 예. 심지어 벽돌처럼 이렇게 지폐를 쌓아도 감자 하나를 사기 어려운 그 직전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예. 뭔가 막 복구하려고 돈 많이 필요하니까 화폐 많이 찍어내서 화폐 그렇죠. 가치가 엄청 떨어졌는데 예. 조선 사람들은 그걸 돈이 된다고 막 사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봉천 군부려고 중국에서 있었던 장장님 같은 사람들이 그 군부가 만들어낸 지폐인 봉천표가 이것도 역시 돈이 된다고 사 모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군부가 자기네 맘대로 찍어낸 화폐를 예. 왜냐하면 이 군부가 나중에 중국의 정부가 될 수도 있으면 그러면 이 가치가 확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특정 군부가 발행한 지폐를. 일단은 화폐도 아닌 지폐인데 근데 저들이 만약에 실제로 정권을 잡으면 이게 진짜 화폐가 될 수 있다. 예. 와, 화끈하게 베팅을 한 거네요. 예, 그리고 이게 당연하지만 그 봉천 군부는 망했기 때문에 당시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망했고 봉천 지역에 있는 가게 300개가 망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파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이 있죠.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반복하는 거라고. 우리는 또 인간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좋지만 지금의 나 자신의 발밑을 허물어 가면서까지도 투자라는 건 너무 위험한 것이고 항상 그 잘 나갈 때는 잘난 척하지 말고 못 나갈 때 너무 침울해하지 말고 그 희망을 가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3,70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여야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오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해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조금 전에 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씨 간의 그 이혼 재판 대법원 판결 나온 거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을 했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이건 재산 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고 해서 재산 분할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20억 원 지급이 그대로 확정됐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2792님. 은 실물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나요? 그리고 은도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나요? 하셨고요. 박영은 님도 은 통장도 있나요? 하셨습니다. 실물 은 정말 많은 곳에서 팔더라고요. 특정한 그 거래소 뭐 금은방뿐만 아니라 온라인 네. 쇼핑몰에서도 팔더라고요. 다만 실물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요. 구매할 때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그러니까 차액 그 10%부터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금에 비해서 한 가격이 한 80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보관하는 데 좀 부피가 커서 무게도 크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은행에서 실버뱅킹, 은 통장 만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매매 수수료가 한 3.5% 된다 하고요. 또 그 수익금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내가 실물로 받겠다라고 네. 하면 부가세 10%가 발생이 네. 되고요. 은 선물 뭐 ETF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이게 수수료는 좀 저렴합니다만 수익금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또 해외에 상장된 은 ETF는
양도소득세가 22%가 된다는 네. 거. 이 세금도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다른 질문은요. 네, 8411님. 백금은 가격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특히 왜 수소차 그 네. 스택에 들어가는 촉매제로도 쓰이고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작년 말 가격이 한 $1,000 정도 됐더라고요. 온스당. 근데 최근 가격 보니까 $1,600 넘어서서 백금도 한 60% 올랐더라고요. 뭐 안 오른 게 없네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고정희님이요. 청취율 조사할 때 오는 전화번호를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02번으로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로 왔을 때 전화 받아주시면 되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청취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그 히토류 개발하는 나라가 중국뿐인가요? 이런 질문 6089님이 주셨는데 네, 사실 그 생산은요. 또 히토류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옵니다.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있다고 하고 뭐 브라질, 그다음에 호주 등등에도 네.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제대로 정제할 네. 수 있느냐죠. 환경 파괴가 많이 된다고 하고 엄청난 그 인건비 노동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들이 그 생산할 때 경쟁력에서 중국을 앞서기가 힘들다라고 그렇죠. 해서 정제까지 다 합치면 히토류의 85에서 90% 정도를 중국이 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또 이게 무역 분쟁 속에서 무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이 최근에 자체 생산 늘리려고 하고 있고 미얀마, 네. 베트남 다른 나라들로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200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기도 했는데 네. 그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히토류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